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함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여러가지 함수, 즉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구별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1이 B를, 2가 A를, 3이 C를 대응을 했는데 D가 지금 현재 남아 돌고 있습니다. 공역 쪽에서 남아 도는 것이 있습니다. 1대1로 서로 매치가 되어지긴 했지만 공역 쪽에서 100% 대응되지는 않고 하나 남아 도는 게 있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1대1을 이루고 있으면서 함수로 인정되어지니까 1대1 함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1이 A를, 2가 B를, 3이 C를 선택을 하고 서로 1대1로 100% 대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역 쪽에 남아도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1대1 대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두 개를 놓고 보면 1대1 함수가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밑에 나타나져 있는 이 1대1 대응이라는 이 내용이 1대1 함수도 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함수로도 인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1대1 함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객관식 보기에서 지금 이런 그림이 나타나져 있고 답이 보기에 1대1 함수도 있고 1대1 대응도 있으면 여러분들 1대1 대응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마치 뭐와 똑같으냐 하면 정사각형이 정답이면 여러분들이 답을 정사각형이라고 써야 되는 거지 사각형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도형이라고 말하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엄중하게 말하면 정사각형도 도형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형이 맞다라고 우길 수가 없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정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라고 써야 되는 거지 사각형이나 또는 도형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쓸 때 가장 최소의 개념으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걸 명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함수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다르면 얘네들이 선택했는 함수 값도 서로 다르다. 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1대1 함수의 명제 조건 안에는 공역이 남아 도는 게 있느냐 없느냐 100% 대응이 되어졌느냐 없느냐 그 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1대1 대응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조건에 바로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역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선택이 됐다라는 거니까 이 말이 곧 다시 말해서 100% 대응이 됐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그러니까 1대1로 매치가 되어졌는데 100% 대응이 되어졌다라는 뜻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개념으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부에 나타나 있는 함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이 1을 선택했고 2가 2를 3이 3을 그러니까 동일한 숫자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숫자를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 2하고 2하고 똑같은 숫자 그러니까 3하고 3하고 똑같은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숫자들을 선택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항등함수라고 말합니다. 그럼 상수함수는 뭐냐면 어떤 x의 정의역에 나타나 있는 모든 숫자들이 특정된 어떤 숫자를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숫자만 선택한 것. 그래프로 그려보면 오른쪽에 보면 상수함수로서 y축과 수직으로 되어지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함수, 이걸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특별하게 문제에서 정의하지 않으면 y = x라는 직선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문제 안에서 정의역을 다르게 정의하면 항등함수는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맞추면 그러면 y = x라는 직선, 이게 바로 항등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수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으면 이걸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xy에 대한 변수 이게 없고
상수항만 나타나져 있는, 그래서 y = c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그래프 중에서 해당되는 함수를 모두 찾으라고 했는데, 자, 먼저 1대1 함수가 되는 건 전부 다 찾으라. 자, 그럼 여기에 나타나 있는 기억 같은 경우는 x의 값 하나에 y 값이 하나씩 이렇게 매치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x의 값 하나에 y 값이 이렇게 하나씩 매치가 되어져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나 앞에 하나씩 매치가 되어지니까 1대1 함수가 됩니다. 기억은. 그럼 기억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역 중에 남아도는 게 없으니까 1대1 대응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니은 같은 경우에는 보면 니은은 뭡니까?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가 상수함수다 하나 그랬죠. 상수함수. 그래서 니은은 상수함수가 되고, 티귿 같은 경우는 이거는 1대1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나타나져 있는, 자, 요렇게 우리가 시켜보면 이 값이 우리가 만약에 -2고 요게 2고 요게 1이라고 하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정역에 나타나져 있는 -2나 2가 공역에 나타나져 있는 1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다라는 뜻이니까 1대1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1대1 대응도 아니고 1대1 함수도 아니고 상수함수도 아니고 항등함수도 아니고, 그럼 뭐냐? 그냥 함수입니다. 그냥 함수. 자, 그 다음에 리얼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리얼은 1대1이 됩니다. 그렇죠? 자, 얘네들 보면 x의 값 하나에 y 값이 하나씩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공역이 이렇게 남아돌아요. 이렇게. 그렇죠? 공역이 남아돕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전형적인 1대1 함수지. 그렇죠? 리얼입니다. 그럼 100% 대응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미음은 보면은 y = x라는 직선입니다. 가장 최소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이건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1대1로 100% 다 대응도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 얘는 1대1 함수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함수들로도 인정이 되니까. 그런데 그냥 비읍을 놓고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객관식 보기에 1대1 함수도 나오고 1대1 대응도 나오고 항등함수도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럼 답은 항등함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최소의 개념으로 써주셔야 돼요.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